제2장 시장 명성 과연 그것이 하잘 것 없단 말씀이요. 어리석은 자는 존경하고 아이들은 탐복하며 부자들은 부러워하고 현자들은 모멸하는데 바르나버 레날시가 행정관으로서 명성을 더 날리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두버 강물에서 100피트가량 높은 곳에 있는 언덕을 따라서 뻗은 공공 산책길에 대대적인 돌 축대를 쌓게 된 일이었다. 그곳은 다시 없이 좋은 위치여서 그곳에서의 전망은 온 프랑스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고 있는 것 중의 하나였지만 매년 봄철만 되면 빗물이 길바닥으로 흘러 도랑과 웅덩이를 파 통행이 어렵게 돼버렸다. 이런 불편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결과 레날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높이 20피트, 길이 150피트가량의 돌축대를 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그것이 그의 행정관으로서의 명성을 불후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 돌축대 위의 난간끈으로 레날시는 3번씩이나 파리를 다녀와야만 했다. 전 내무 대신이 베리에로의 산책길 계획에 절대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이었지만 그 담장 난간도 현재는 길 위 4피트의 높이로 완성되어 있다. 더구나 요즘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신들을 모두 비웃듯이 석재로 장식까지 했다. 전날 밤 즐겼던 파리의 무도회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푸른 빛깔이 서린 아름다운 회색의 돌 담장에 기대 서서 나는 그 몇 번이나 두버의 골짜기를 내려다본 것일까. 저 멀리 강의 왼쪽 편으로 6개의 골짜기가 꼬불꼬불하고 그 밑바닥을 흐르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뚜렷이 눈에 들어온다. 그 물줄기들은 폭포 또 폭포가 되어 쏟아지면서 두버 강으로 흘러떨어진다. 이 산협지대의 햇살은 타는 듯 뜨겁다. 해가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을 때 그 테라스에 있는 여행자의 몽상을 고이 지켜주는 것은 무성하게 뻗은 플라타너스 그늘뿐이다. 그 나무들이 빨리 자라나서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녹음을 지운 것도 시장님 시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책길의 폭을 6피트 이상이나 확장하여 돌 담장 난간 너머에 매립지를 만든 덕분이다. 비록 그는 과격 왕당파고 나는 자유주의자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만은 나는 그에게 찬사를 보낸다. 시장 및 베리에르 빈민수용소의 유명한 소장인 발르노 씨가 그 테라스는 저 생제르망 앙레이와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이다. 내 소견으로는 피델리떼 산책길이라는 공식 명칭을 대리석 판에 판 곳만도 20군데 이상이다. 그 덕분으로 레날 시인은 훈장을 하나 더 탔다. 피델리떼 산책길에 대해서 비난할 점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비난하고 싶은 것은 그 무성한 플라타너스의 가지를 벌거숭이가 될 만큼 쳐내는 당국의 야만적인 조치다. 나무 윗부분을 뚝 잘라내어 키는 낮게 하고 가지들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 마치 야채 같은 꿀로 만들지 말고 영국에서 볼 수 있는 멋있는 모습으로 가꾸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말이다. 그러나 시장의 의지는 전제적이다. 시 소유의 모든 나무들은 한 해에 2번씩 사정없이 손질당한다. 지방의 자유당원들은 보좌 신부 마슬롱 씨가 쳐낸 나무 가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된 뒤부터 시의 고용 정원사들이 더 한층 무자비하게 가위질을 하게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된 말이리라. 그 젊은 보좌 신부는 셀랑 신부 및 부근의 몇몇 사제들의 감시역으로서 수년 전 부장송에서 파견된 것이었다. 베르예르에 응거 중이던 이탈리아 원정군의 한 늙은 군의관, 시장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자코방인 동시에 보나파르티스트였다 한다.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정기적으로 난폭하게 쳐내는 데 대해서 시장에게 항의를 한 일이 있었다. 나도 나무 그늘을 좋아합니다. 하고 레날 씨는 레종 드네르 훈장을 탄 자에 대해 얘기하기에 적당할 정도의 위험을 갖춘 말투로 대답했다. 나도 나무 그늘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나무들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란 그늘을 지우는 것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득을 주는 호도 나무처럼 좋은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한은 수입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베리에르에서는 만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말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한마디 말로서 항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다 설명된다. 수입이 된다. 이 말이 여러분의 눈에 그처럼 아름답게 비친 이 작은 도시에서는 만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지방을 처음 방문한 타양 사람들은 도시를 빙 둘러싼 시원스럽고 깊은 골짜기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 주민들은 미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제 고장의 아름다움만을 늘 얘기하고 그들이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경치의 아름다움이 다른 지방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을 여관업자들이 벌어들이고 또 그 돈은 입시세라는 명목으로 시의 수입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레날 씨는 아내와 팔짱을 끼고 피델리 떼 산책길을 거닐고 있었다. 점잔을 뺀 남편의 말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레날 부인의 눈길은 불안스러운 듯 새 사내 아이의 거동을 쫓고 있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맏아들은 툭 하면 담장 난간으로 다가가서 그 위에 오르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럴 때마다 다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돌포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아이는 그 야심적인 기도를 단념하곤 했다. 레날 부인은 30살가량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상당히 아름답다. 그 파리에서 왔다는 작자는 아마 후회할 거야. 레날 씨는 화나는 듯한 투로 말했는데 그의 뺨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나만 하더라도 왕의 측근에 통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으로부터 200페이지에 걸쳐 시골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느릿느릿한 시골 대화와 소위 그 교묘한 허허실실의 거래를 쭉 써서 여러분을 번거롭게 할 불친절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베르에로의 시장이 그처럼 싫어하는 파리의 신사람 바로 아베르시다. 그 사나이는 이틀 전에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인지 감옥과 베르에로 빈민수용소뿐만 아니라 시장과 그 외 이 지방의 중심 지주들에 의해서 무보수로 경영되고 있는 자선병원의 내부에까지 묘하게 파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그 파리에서 온 분이 무슨 행동을 취했든 당신에게 무슨 해가 돌아오겠어요. 당신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심성의 일하고 계시는 걸요. 하고 레날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가 나타난 것은 오로지 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요. 어쨌든 간에 자유주의파 신문에 기사가 실릴 테지. 하지만 당신은 그런 신문 같은 것은 안 읽으시잖아요. 여보, 읽지는 않지만 과격파의 소문은 내 귀에도 들어온단 말이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 마음이 산란해져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지거든. 나는 그 사제 놈을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